내 집에 김장을 한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 김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으로 월동 준비 끝!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쪽으로 내리면 되고. 절임 배추입니다. 얼마나 돼요? 오늘 총 12톤 정도 됩니다. 그 포기수로 따지면은 한 6천 포기 정도에서 한 7천 포기 그 정도 됩니다. 다음 거는 고다 요 테이블에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총 14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봉사단체는 10여 단체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지금 600명가량이 되거든요. 인원이 많은 만큼 안전에 유의해서 오늘 봉사 나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드리자는 저희 창원시설공단의 비전 실천의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사락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좀 작은 정성이 춥고 경제 난으로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작은 온기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몇 바퀴 오늘 너무 춥다니까 아주 따뜻하게 했고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한 폭이라도 더 묻힐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살기 운동 화이팅! 몸풀이 세조는 윗도리부터 아랫도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배추는 잘 절여졌어요. 양념도 맛있게 잘 됐어요. 김장을 좀 담가서 드시는 편이에요? 집에 김장을 하는데 집사람이 다 합니다. 해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매년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시골에 가서 매년 이렇게 김장을 하고 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12월 초에 한 80포기 했습니다. 학교들끼리 전부 나눠서 배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좀 더 훈훈하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노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음식을 전하듯이 여러분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김치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안주 김장을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조금 한가하면 김장도 하고 맛있는 음식 해줄게요.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는 김장은 김치는 1년 먹거리였습니다. 동네마다 모여 품맛이 하듯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김장하는 날은 동네 잔치였습니다. 요즘은 김장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죠. 배추도 절인 배추에다가 양념도 구매하면 다 가능할 수 있게끔 다 나오니까 너무 편리하죠. 사랑합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뭐 집에서 할 때하고 또 다르게 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안 들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이제 다시는 열정적인 봉사활동이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 이웃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는 총 물량은 4,245kg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있다는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취약계층은 겨울일수록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가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 따뜻한 기운이 주위에 골고루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많이 추운데 김치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맛있는 김치를 먹고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동보원의 모든 종사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파동 지역 내, 관 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좋은 나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김치 드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우린 행복합니다. 그래. 잘라야 되겠다. 기름과 떡이 없는 대신에 사람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둘러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난로, 모닥불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삼기름방앗간입니다. 참기름 삐 참기름을 파는 공간이 아닌 삼기름을 파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러한 가치들이 함께 모여서 저장되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파는 삼기름방앗간입니다. 청년 연합세미나 했고 청년들 요새 좀 폭을 넓히니까 좀 많이 이럴 말해. 5월 때 했으니까 6, 7 협할 때 나왔고. 저는 관광 분야를 기반으로 지역을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엔잡너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위기 청소년들 자립 지원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뇌전증 당사자들과 함께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이제 하는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편하지? 아는 거 아니야? 내 가방이 있는데. 외관시장이 하는 전통시장이
조금 더 기능이 예전처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도 오고 싶어지는, 또 나도 가고 싶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외관시장 안에 삶을 기를 수 있는 삼기름방앗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했던 건데 시음회라고 이제 칠곡 청년들 중에 클래식 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외관 시장 상인분들이랑 여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할 때 시장 상인분들이 이제 본인들 가게 앞에서 이런 클래식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감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보셨다시피 악기별로 하나씩 돌림 노래 형식으로 악기가 돌아가면서 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노래입니다. 다양한 직종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저희 연주가 음악과 시장이 함께 나아가는 첫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몰리니까 마음이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도 유입이 되고 하니까 시장 홍보도 되고 뭐 좋은 쪽으로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뭐 상품이나 이런 정보를 알린다기보다는 삶에서 저마다 기르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이나 또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와 사람들을 좀 저희가 삼기름방앗간 운영하는 기름지기들이 이제 직접 찾아서 이렇게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고 겨울이다 겨울이야. 야, 날 춥다야. 갈 때. 북송로가? 아니 북송로는 청하지. 새로 가입했으니까. 북송로가 걱정인 거지. 야, 우리 역 앞에서 재활 종할 때 그게 제일 걱정이지. 젊은 사람들이 한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는 인터뷰할 때 경호 팀장이 상기름방앗간 자체가 외관 시장에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때 딱 친해지려고 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상기름방앗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더 친분도 둔두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와서 외관 전통시장에도 이런 것도 하는구나. 문화가 조금 변화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왔을 때 먹을거리도 샀지만은 뭔가를 할 수 있고 놀거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카페는 아니지만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볼까? 이거 얼마에 팔 거예요? 2,000원. 2,000원? 네. 그냥 여기 시민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죠. 지금 그냥 꼭 막 물건을 사고 팔고가 아니고 그냥 즐겁게 파티하듯이 노는 거죠. 여기 외관 시장 안에 또 그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외장 시장도 점점 알게 되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상인들도 좀 더 알게 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뵙겠습니다. 칠곡포럼의 청년이에요. 아이고 예. 고독한 맛이에요. 솔직히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기름방앗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뭘 하든 재미있지 않으면은 집중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미있고 즐겁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꾸준하게 물품을 갖다 드리니까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좀 건강도 체크하고 이런 부분의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대상자들도 만족하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착한 배달 트럭 지금 출발! 서귀포시에 있는 행복 나눔 공간. 이른 아침부터 물품 정리가 한창인데요. 먹을거리부터 일상생활용품까지 매장에 가득한 물품들. 여기 슈퍼마켓인가요? 여기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은 다 기부된 물품들로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좀 큰 기업에서도 오고 개인에서도 단체 이런 데서 물품들을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기부받은 물품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 놓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품이 제일 많이 나가나요? 직접적인 생활용품, 쌀, 그다음 라면, 그리고 늘 소모되는 화장지, 그다음에 좀 가격이 나가는 참기름, 고추장, 그다음 세탁, 세제 이런 늘 필요한 생활용품들이 제일 많이 나가죠. 푸드마켓 뱅크는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사랑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데요. 밥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식품 나눔은 가장 기본이면서 꼭 필요한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얼마 전부터 특별한 서비스 하나를 추가했는데요.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급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푸드뱅크에서는 성산포부터 모슬포까지 물건을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산포 27가구에 가는 물품인데요. 어떤 물건들을 준비하셨을까요? 와, 한가득이네요. 작지만 실속 있는 알찬 구성이네요. 이제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 서둘러 출발해야죠. 부릉부릉 따뜻한 정을 배달하는 착한 배달 트럭이 도착한 곳은 동쪽 끝 성산 지역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대략 30곳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물건을 건네는 이도 받아든 분도 마음이 가뿐합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다 보니 물품 배달뿐만 아니라 수시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안부를 묻곤 합니다. 나는 이런 물품 좀 필요하니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고 이거 좀 언제 하나 사왔을까? 아유, 추운데 고생하십시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적인 측면이 가장 염려가 돼서 드시는 게 혹시 좀 부실하진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더 좀 도움이 되면 영양가적인 측면에서 이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품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끼니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세요. 삼촌. 불러도 도통 대답이 없는데요. 어디 마실이라도 가신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산타처럼 찾아주는 이들이 있어 든든한 의지가 될 듯하네요. 빌라나 이렇게 문이 잠겨 있는 데는
외부에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나 고양이가 와서 또 훼손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냉동식품 이렇게 돼지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 갖다 드리는 게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수십 곳을 방문하느라 바삐 움직이는데요. 이번 댁에는 집에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소로 반겨주시는 어르신. 집집마다 사연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굽이굽이 인생을 거쳐오다 보니 지금의 일을 얻다는 어르신. 94년대 그 아니에요 그때 아 94년도 또 깨져가지고 예. 건설업을 한 40여 년 했어요. 아유 오래 하셨구나. 네, 했는데 예예. 후도 다 맞고 나니까 거지가 되더라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삶의 아픔을 담담하게 말하는 어르신. 누구도 삶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알 수 없었겠죠. 말벗이 되어주는 센터분들이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네요. 신경 적어다 보니까 술로만 살다 싶으니까 병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해 보니까 폐가 나빠졌더라고요. 내가 노인일자리 나가거든요. 한 달에 그 3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연금 나누는 거, 그 기초연금 그거 가지고 한 60여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쌀쌀하고 추우고 그런데 좀 건강에 특히 좀 유념하시고 예. 여기 저 차례도 한잔 드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예. 외출 하고 나왔을 때 들어왔을 때 이걸 갖다 딱 여기다 놓으셨는데 그렇게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살림살이는 여기 육지로 이사 가는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이거 다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세가 연체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인데 이제 그 주거 급여로 16만 3천 원 받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주고 있죠. 빠듯하고 넉넉지 않은 살림. 한 달에 한 번 받는 물품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의지할 반려견도 있습니다. 예, 4년 됐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쓸쓸한데 저거라도 의지가 되더라고요. 귀염둥이 반려견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고단한 노년이지만 이렇게 든든한 동행들이 있어 어르신도 힘을 내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적십자사에서는 지금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조금씩요. 그러니까 약간만 보태면 내가 생활을 그냥 지장이 없으니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다 보니 종종 예기치 않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특히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지난달에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괜찮으셨는데 이번 달 방문에는 회복하고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또 더 많으세요. 아유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좀 찡하고 사실 좀 많이 안타깝고 이거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좀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더 안심할 수 있게 꼭 필요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트럭은 오늘도 행복을 싣고 달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날의 신화처럼 우리의 꿈도 반드시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젊은 시절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꺼내 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외치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고즈넉한 시골 풍경에 취해 겨울 정취를 느끼며 유유자적 리포터가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이곳에 주인공이 있는 걸까요? 아, 여러분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간직한 상태에서 꿈을 이루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정말 부러운데요.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어떤 이는... 어떤 꿈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찾았나요?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꿈을 꾸고 있는 문일용입니다. 와, 이게 꿈은 진짜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꿈을 꾸세요, 선생님? 예, 제가 꾸는 꿈은 배우입니다. 배우의 꿈을 꾸며 살아온 문일용 씨. 그의 이야기를 쭉 들어봐야겠죠?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69입니다. 69이세요? 그렇죠, 69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낮게 봤거든요. 동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오랫동안 그 꿈을 묵혀두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계속 하지는 못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갈증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국어 시간에 홍길동전을 읽었는데 연기의 재능을 발견한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난 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당시 그 홍길동전에서 했던 뭐 대사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세요? 예. 글쎄 정확하지 못지만은 대사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 이 카메라 보고 제대로 연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는 못하는데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아버지. 와, 끝나지 않는 감정선 아버지. 와.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선명할 정도면 아주 마음속에 탁 꽂혔던 어떤 꿈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또 살면서 그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이 생각이 전부 다 사자들하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었죠. 마음은 있었는데 여력이 생각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나의 꿈.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집안에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배우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삽을 노래요? 뭐 그새 꿈이 바뀌신 건 아니죠? 네. 꿈이 바뀐 게 아니고 네. 네. 제가 배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배우고 연습하고 막 그렇습니다. 연습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뭐 어떤 영감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요 있죠. 옛날에 우연히 TV에서 신구 선생님이 나와서 계셨는데 그 신구 선생님이 탈춤을 치시더라고요. 평소 좋아했던 배우가 TV 속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배우가 그의 스승인 셈이죠. 탈춤을 치시는데 너무 멋있고 그때 생각하기에 야 저렇게 배우가 되려면은 다재다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탈춤도 배우고 사물놀이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속을 단단하게 다져온 문일용 씨는 남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찾지 않으면 고통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만 느껴진다. 글귀가 꽤 심오하죠? 와, 선생님 근데 이렇게 뭔가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적어서 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책을 본다든가 하고 있을 때 그 좋은 글귀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항상 간직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싶어서 여기다 붙여놓고 제가 틈틈이 읽고 새기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글귀들 중에서 뭐 저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권해하고 싶은 어떤 글이 있을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네. 그러니까 결국 되더라. 사실 저도 어릴 적부터 이 방송의 꿈이었거든요. 간절히 이렇게 바라니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됩니다. 간절히 바라던 마음에 화답이라도 한 듯 어느 날 문희룡 씨에게 기회는 운명같이 찾아왔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옥천 군민 배우 응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글쎄. 저도 그 보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야, 나이가 많아서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가 아니야, 지금 못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번에 해야 돼.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디션을 통해 합격을 했고 옥천 군민으로 공연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제 배우 지망생이 아니라 당당히 배우로서 무대에 서고 있는데요. 기회를 잡아 꿈을 이룬 문희룡 씨, 정말 멋지죠? 지금 옥천 군민 배우가 되신 건가요? 아니, 옥천 군민 배우로 일단 했고, 그때 옥천 군민 배우로 했을 때 지금은 이제 프로 개념의 극단이에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와, 꿈을 이루셨네요. 한창 일을 하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네요. 연기 연습하랴, 일하랴, 하루가 정말 바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아이고, 방금 이러고 오셨는데 또 어디 이렇게 가세요? 급한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아니, 어떤 스케줄이신데요? 네, 우리 공연 연습이 있고요. 대본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대본 리딩이요? 네. 같이 가요, 선생님. 저 또 놓고 가시려고 그랬어요? 같이 가니까. 함께 찾아간 곳은 옥천군 읍내인데요. 익숙한 듯 건물 지하로 향하네요. 다 모셨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커피 쏴요. 어떻게 연습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 앉으시면 바로 다시 연습 이어갈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제가 그 문 선생님이 여기 굉장히 또 재미있는 현장이 있다고, 대본 리딩 연습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 이 극단은 어떤 극단인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극단은 충북 옥천군에 있는 향수라는 극단입니다. 옥천에 있는 첫 번째 극단이고 유일한 극단입니다. 옥천의 유일한 극단에 들어간 문희룡 씨. 곧 있을 공연을 위해 배우들과 모여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엿볼까요? 잠보잖아요. 이놈아, 반칙이야. 박만수. 잘 마실게.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는 어머, 남편과 세상에. 사는 아내예요. 속 많이 쓰셨겠다. 그러죠. 속을 많이 썩고 살죠. 감정입이 쫙 되시겠죠. 그죠?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제 속도 많이 썩었는데 이제는 포기하면서 나도 이제 한번, 남편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저도 다시 도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배우들 모두 어린 시절 배우의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느지막한 나이에 꿈을 되찾은 분들인데요. 역할에 상관없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연기하는 진짜 배우들입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옥천군 유일한 극단 공연 소식에 군민들의 관심이 꽤 높은데요. 무대 뒤는 아침부터 분주하네요.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연이신데? 네. 어떠세요? 뭐 열심히는 했는데 긴장도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최선을 다해야죠. 웃는 인생 화이팅! 미뤄두고 포기했던 꿈에 다시 도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 웃는 인생. 배우들의 실제 삶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관객들에게는 감동을, 배우들에게는 진한 여운을 남긴 무대였습니다. 무사하게 공연을 마쳐줘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공연을 통해서 생활도 멋지게 바뀌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 꿈이 있어요. 나는 그 꿈을 믿습니다. 이루어진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내 이룬다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당신은 꿈을 이룬 거니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6개월 전 어느 날 우리 제작진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강릉에 태권도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보자는 한 통의 전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무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꼭 소개를 시켜줘야 한다고 말이죠. 과연 태권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잘하길래 꼭 소개를 시켜줘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거짓말 살짝 보태 하루 24시간 오로지 태권도만 생각한다는 주인공이 있다. 제자들 육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로 키우기 위해 매일을 올인한다는 권성빈 씨. 대체 그에게 태권도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찐하게 배워보자. 주인공 만나러 가는 길. 여긴가 봐요. 근데 기대가 너무 컸나? 왜 도장은 다른 도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설마 가짜 제보는 아니겠죠? 네? 설마요. 앳된 태권 소년 소녀들이 기합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는데 아니 있잖아요. 네. 여기 태권도장에 태권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우리 친구예요? 아, 저도 사랑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누구예요? 저희 태권도 관장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포스의 오늘의 주인공 바로 권성빈 관장님입니다. 책장 위에 빼곡한 상장과 트로피만 봐도 이거 고수의 양이 물씬 풍겨오는데요. 눈빛 하나로 상대를 제압할 것 같은 그가 궁금하다. 궁금해. 관장님, 네. 태권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저희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윤대성님이라고 아시죠? 네, 저희 졸업한 학부모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께서 6개월 동안 제보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제보를 해준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일반 도장이지만 다른 학교팀에 비해서 학교팀과도 비교해서 성적이 전국 대회나 전국 소년체육 대회나 성적이 더 월등했다라고 생각해서 아버님이 아마 많이 뒤에서 푸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4, 5학년까지 똘망똘망한 눈빛의 아이들은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광경. 제가 지금 이 맨눈으로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장님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제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동작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고 그만큼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실력은 일치월장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태권도가 좋아서 배우는 일반부 학생들이라는데요. 대회 나가도 손색 없는 실력을 자랑합니다. 몸통 안 맞기, 머리 뒤에서 빠른 동작으로 막는 겁니다. 양손날 몸통 맞기. 그럼 우리 태권도를 왜 하게 됐어요? 힘이 세질 것 같아요. 힘이 세질 것 같아서. 왜 괴롭히는 친구들 혼내주려고? 네. 발차기 배우는 것도 재밌고 품새도 한 장씩 좀 알아가는 것도 재밌어요. 발차기도 재밌고. 이건 솔직히 비밀인데 솔직히 우리 관장님 어때요? 착하신데. 응? 착하셔요. 착하셔요? 아닐 것 같은데. 진짜로? 네. 태권도가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태권도. 태권도가 재밌어.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홀딱 뺏어간 하영이가 보증하는 착한 우리 관장님. 올해로 도장을 운영한 지 어느새 24년째라는데요. 그의 48년 인생은 태권도를 빼놓고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자, 관장님 그럼 언제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체육관에 입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4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8살 때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강원도 대표 선수로도 활동하고 운동을 시합 위주로 운동을 하다가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또 종목에 시범 종목에 빠져들면서 국가대표 시범단에도 발탁이 돼서 또 해외로 이제 해외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지도해보고 또 코치로도 한번 나가보고 나름 국위선양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까진 솜털 보송보송한 귀여운 태권 소년 소녀들이 보였다면 절제된 동작에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왠지 모를 포스에 살짝 기가 죽게 만드는 이 친구들은 대체 누구죠? 관장님. 네. 갑자기 큰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 친구들은 누군가요? 저희 도장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또 큰 형아들은 저희 졸업생 형아들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도장은 날카로운 눈빛에 선수반 학생들로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전국 대회를 비롯해 국제대회 등 각종 큰 대회는 오롯이 관장님 지도하에 똘똘 뭉쳐 준비해 왔는데요. 놀랍게도 그간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좋은 결과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데 새벽 5시부터 경포호수를 함께 뛰고 밤 10시까지 땀 흘려 운동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스승과 제자들. 관장님 그동안 여러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자랑 좀 해주시죠. 먼저 2022년도에는 전국대회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친구들도 많지만 그보다 더 국제대회 나가서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을 해서 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아니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야? 오, 이야. This song for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의심쟁이 호준 씨를 위해 증거 자료 나갑니다. 전 세계에 입증한 자랑스러운 대한의 태권도 실력. 매일같이 흘린 땀과 인내의 시간은 반짝이는 황금 메달로 보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태권도야말로 진정한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 서로를 믿고 함께한 나날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이날의 기쁨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겠죠. 자, 그럼 혹시 우리 가족분들도 관장님의 영향을 받아 태권도와 사랑에 빠진 가족들이 있나요? 네, 제가 딸을 둘 데리고 있는데요. 저희 딸 둘 다 유품자 유단자고 태권도 4단, 태권도 2단입니다. 와. 네, 저희 아내분은 혹시? 저희 아내도 사실 운동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푸시를 해서 태권도 단증을 따서 올해는 도민체전에도 출전해서 또 동메달이라는 메달도 목에 걸어보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장님에게 나에게 태권도란? 어떤 사람은 뭐 문학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듯이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이 태권도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저의 인생의 전부이자 동반자이자 희노애락을 함께한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재능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박수갈채를 받죠. 하지만 그보다도 위대한 건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매 순간 제자들과 함께하는 권성빈 관장의 태권도 사랑을 응원합니다.